원내보다 더 뜨거운 원외 정치 토론 원외 측면 승부. 오늘도 신장식 변호사, 천하람 변호사 두 분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전남 순천의 천하람입니다. 오늘은 좀 덜 뜨거웠으면 좋겠네요, 날씨가. 토론은 뜨거워야죠. 이미 뜨거운데요. 자, 천하람 변호사는 최재형 캠프에 들어갔다는 기사가 나오던데 맞습니까? 뭐 제안을 받은 거는 맞고요. 예? 지금 최종적으로 뭐 숙고하고 있습니다. 아직 결정이 안 났어요? 예, 아직 완전히 확답을 한 건 아닙니다. 언론에서 났다고? 그럼 뭐 너무 좀 앞서가시더라고요. 예. 그래, 아직 고심 중? 예, 고심 중입니다. 신장식 변호사는? 저는 정의당 당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정의당도 이번 대선 어떻게 이정미 전 의원이 도전 생각이 좀 있는 것 같은데? 네, 거의 뭐 생각을 굳혀서 지난주에 무슨 포럼을 발족을 했고요. 그다음에 심상정 의원도 숙고 끝에 뭐 오늘 배진교 원내대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결심을 하신 것 같다. 그다음에 뭐 40대들 중에서도 뭐 출마를 고려하는 사람들이 있다. 뭐 이런 정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 저렇게 신장식 변호사는 정의당 당원인데 왜 민주당 캠프에서 자꾸 데려가려 하는지 모르겠네. 그러게요. 다 이제 노림수가 있지 않을까. 예. 뭐 좋네요. 여러 군데에서 뭐 두 변호사를 찾고 있으니까 찾고 있다는 건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게? 그럼요. 네. 저는 아무도 안 찾습니다. 설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먼저 다뤄볼 것은 역시 오늘 오전에 판결이 났죠.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지사.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는데 뭐 두 분 다 이제 법률가이시니까. 근데 대체적으로 뭐 1심, 2심이 비슷하게 났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은 좀 달랐습니다만. 네네. 대법원도 비슷하게 나겠다라는 게 아마 변호사들의 판결 전에 예상이더라고요. 또 그렇게 나왔고. 일단은 총평 좀 해주세요. 결과에 대해서. 일단 대법원이 법률심이기 때문에 변호사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건 이제 사실 인정과 관련해서는 대법원에서 아주 예외적으로 다루기는 합니다만 대체로 이게 소부에서 전원합의체로 넘어가지 않았다. 그럼 소부에서 일정하게 쟁점이 크게 전원합의체로 넘어갈 만한 쟁점이 없었다라는 것이고 그렇다면 항소심에서 인정한 사실 인정 이 부분을 대체로 인정해서 결과적으로는 항소심이 그대로 인정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였고요. 그래서 사실은 항소심 판단의 사실 인정에 사실은 저는 좀 많은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그 로그 기록, 구글 그 타임라인에 있는 로그 기록과 드루킹 일당의 진술이 계속해서 좀 불일치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당시 소위 그 킹크랩 시연을 봤다라고 하는 날에 자꾸만 시간에 공백이 생기니까 드루킹과 김경수 지사가 전 지사가 이렇게 독대를 한 차례 했다. 그랬다가 한 40분 뜨니까 두 차례 했다라고 항소심에서 사실 인정 자체도 이렇게 변경했을 뿐만 아니라 또는 한편으로는 이제 재판 결과에서 판결문에서 세세한 일정까지 다 맞출 필요는 없다. 다 맞을 필요는 없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거 마치 입증 책임의 문제를 이게 검사에게 있는데 마치 피고인에게 네 주장대로 그 세세한 일정이 다 맞았는지 네 스스로 한번 입증해봐라고 입증 책임을 조금 바꿔서 판단한 게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사실은 항소심 끝났을 때부터 좀 가지고 있었는데 여전히 그런 부분들이 사실 인정의 문제이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다루기는 어려웠다라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예. 저는 사실 이런 얘기하시면 전 신장식 변호사님께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요. 사건 기록 다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저희가 사실 1심 판결에 대해서 뭐 비판할 수 있어요. 뭐 이런 부분 아쉽다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사건 기록을 판사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지 않은 상태에서 일부 언론에 난 부분만 가지고 대법원 판결이 확정된 사안에 대해서 또 흔드는 거는 저는 결코 좋은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 보면 저희 야권에서는 사실 좀 걱정을 했죠. 대법원에서 좀 정치적 고려를 하면 어떡하나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전원합의체에 넘기거나 하지 않고 소부에서 어떻게 보면 무난한 결정한 거에 대해서는 저희도 뭐 대법원에서 잘한 결정이다라고 보이고요. 방금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 사건 기록 다 본 건 아니지만 뭐 드루킹이 김 지사한테 뭐 킹크랩 완성도가 98%입니다 이런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고 김 지사가 그런 보고를 받고 뭐 고맙습니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뭐 메신저로 기사 주소를 보내거나 뭐 홍보해 주세요. 뭐 네이버 댓글은 원래 반응이 이런가요?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을 주고받은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뭐 1심, 2심, 항소심에서 모두 인정이 된 것이고 대법원에서까지 확정이 됐는데요.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또 그 정세균 후보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하고 싶은 것이 정세균 후보께서 판결이 나오자마자 드루킹의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유죄를 판단한 것은 증거 우선주의 법원칙의 위배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예. 대법원이 증거 우선주의 법원칙에 위배했다라는 얘기는 이거 어마어마한 얘기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대통령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삼권 분립을 위배하면서 이런 전체 사건 기록을 다 보지도 않았을 것이 뻔한 분이 이런 그 어떤 설익은 얘기를 내놓는 거는 저는 너무나 잘못됐다 이런 얘기 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신자식 변호사 그 아까 정의당 당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네. 오늘 정의당 논평하고 지금 신자식 변호사 이야기는 좀 다르네요. 뭐 그 당내 민주주의가 보장되는 정당이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죠. 민주당으로 가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쯤 되면. 무슨 저는 정의당 당원입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정의당에서는 민주당의 사과와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한다. 정치 여론을 왜곡하여 민주주의를 흔드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공식 논평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한번 말씀드려봤고요. 자, 그런데 야권의 유력 주자들이 이번 사건은 국정원 댓글 사건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선거 공작이다. 이런 이야기도 했고 또 이게 대법원에서 최종 유죄가 났으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정통성이 흔들렸다. 이렇게까지 표현했는데 여기 대해서는 전하면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이게 지금 보니까 댓글 조작한 게 뭐 엄청 많더라고요. 저도 정확한 숫자 뭐 8천만 개인가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던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심각한 일이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유감 표명을 해야 되는 일이다라고 이제 그 당대표 토론에서도 이준석 대표도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또 이게 사실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는 그 민주주의, 특히 이 온라인을 이용한 활발한 민주주의에 대해서 굉장히 큰 문제를 야기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이 사안의 심각성을 어떻게 보면 알리는 레토릭이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레토릭으로 이제 쉴드를 지시는 건데 말을 하자면 진짜 레토릭이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정통성에 문제가 있다. 그다음에 국정원 댓글 선거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선거 공작이다. 이런 입장을 윤석열 후보가 내놓으셨어요. 근데 저는 저런 마인드로 검찰총장 했나? 라고 되묻고 싶습니다. 국정원 댓글 사건과 어떻게 드루킹의 그 민간인, 사인이 했던 사건과 그다음에 국정원이라고 하는 공무원이 우리 국민들 세금 받는 국정원이 더군다나 이게 국내 정보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세훈 국정원장부터 시작해갖고 했던 이 사건을 동등 비교를 넘어서서 그거보다 더하다라고 얘기를 했으면 본인이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팀장 아니었나요? 그 뭐 한 겁니까? 그럼 그 당시에 그 과장해서 자기들은 별거 아닌 사건을 이렇게 크게 과장해서 윤석열 후보는 과장된 수사를 했다? 뭐 이런 건가요? 본인 스스로 자기 자신을 디스하는 건가요? 저는 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근데 윤석열 후보나 또 정세균 아까 비판했던 정세균 전 총리나 정치인이니까 정치적 워딩으로 이해합시다. 두 사람 다 조금 나간 발언이 아닌가 싶긴 합니다만은 그렇게 이해하고요. 자, 문제는 그 민주당 경선에 이 사건이 과연 영향을 미치겠느냐 이건데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신장식 변호사님? 네, 저는 이게 이제 뭐 대선 그다음에 당내 경선 두 측면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하나 대선 자체는 이게 위기 리스크 요인이긴 하지만 사실은 대선 그 자체보다 민주당 경남 지사 선거의 리스크가 되겠죠. 내년 6월 1일 날 투표가 있으니까. 그다음에 당내 경선에서는 저는 추미애 후보의 태도나 김두관 그 경남을 기반으로 한 김두관 의원의 태도가 매우 중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거를 놓고 친문 표심이 지금 사실 친문이라고 하나로 뭉뚱그릴 수 있는 표심이 있는지도 좀 의문이고 당내 경선에서 이게 큰 변수가 될지 저는 그렇게 큰 변수가 될 것 같지는 않아요. 후보들 중심으로 지금 진행이 돼가고 있기 때문에 김경수 지사가 후보였다면 모르겠는데 지금 후보 중심으로 지금 레이스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큰 변수가 되긴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이번 재판과 관련해서 민주당의 대선 주자들은 거의 비슷한 워딩의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어쨌든 친문표에 손짓을 하는 거겠죠. 근데 이재명 지사, 이낙연 대표의 네거티브가 상당하다. 그렇게 해서 과연 경선이 끝나면은 원팀이 되겠느냐 이런 얘기가 들립니다만 역대 가장 세게 경선에서 맞붙은 것은
박근혜, 이명박 후보였었죠. 아유 그때 장난 아니었죠. 예. 네. 그래도 원팀이 됐습니까 마지막에는? 근데 그때는 사실 원팀이 아니었어도 특히 이명박 대통령 그때 당시에는 예. 원팀이 아니어도 승리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뭐 당내 화합이 필요하냐 끝까지 싸워보자 뭐 그런 분위기였던 것 같고요. 결국 뭐 잘 됐죠 그때 당시에 이제. 근데 저도 지금 보면 뭐 이상민 선거관리위원장이죠. 예. 요즘 좀 너무 심하다라고 하시는데 뭐 이게 원팀이 못 될 정도냐. 뭐 예. 저희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원팀이 안 되기를 바라지만 예. 아직 그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예. 여기서 더 나아가서 어떻게 보면 후보 본인들의 잘못이 조금 더 나와줘야 된다. 지금 어떻게 보면 뭐 측근들이 SNS에서 비방을 예. 하고 뭐 군필 원팀 포스터를 만들고 이런 예. 부분들이 요즘 쟁점화되고 있는데 예. 아마 여기서 감정이 조금 더 올라오면 각자의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부분을 더 건드리기 시작할 예. 거다. 네, 그렇게 저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뭐 저도 천하람 변호사 의견에 동의하는데 경선인데 뭐 덕담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그럼 이 정도 공방은 좀 뭐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긴 한데. 자, 신장희 변호사. 예, 저는 이제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캠프와 후보를 좀 분리할 필요가 있어요. 사실 현재와 과거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논쟁을 하는 것은 캠프에서 할 일이고요. 대선 후보들은 미래를 자꾸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후보 당사자 입으로 좀 상대방을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메시지는 좀 줄일 필요는 있다라는 게 하나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결국 그 이후에 그러면은 화학적 결합이 이루어질 수 있을 거냐의 문제인데 여기는 저는 두 가지 변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민주당의 중간 보수들, 그 바닥의 지지자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화학적 결합하는 거 쉽지가 않아요. 예. 감정이 막 상하고 이러기 때문에 그랬을 때 민주당의 후보들, 현재 경선하고 있는 후보들, 그다음에 170여 명의 국회의원들이 절실함을 가지고 정권을 재창출하겠다라는 절실함을 가지고 화학적 결합 위해 노력할 거냐가 하나의 변수고, 그다음에 결정적 변수는 제가 보기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입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40% 50%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면 그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레임덕에 대한 우려, 그 문재인 지지자들의 레임덕에 대한 우려, 그리고 퇴임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식의 국가에 대한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해서 보장해야 된다라고 하는 바람들이 화학적 결합을 강제할 수 있을 것이다. 결과적으로는 민주당 의원들의 절실함,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화학적 결합의 강도를 결정하게 될 거다라고 보입니다. 예, 이거 뭐 시간 지나면 자연스럽게 알게 될 거고. 아까 제가 천하람 변호사한테 최종 캠프 들어가느냐 여쭸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캠프에 요청이 있었다. 네. 혹시 윤석열 캠프에서 요청은 없었습니까? 이거 뭐 제가 사실 몸값 올리려면은 뭐 있은 척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실제로 없었습니다. 예. 아니, 이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윤석열 전 총장이 가는 곳마다 구설수예요. 예. 이거 뭐 세금 발언부터 시작해서 주 120시간 노동 문제, 대구 아니었으면 밀란, 이런 발언들이 다 이제 정무적 판단 미스, 전략 전술의 부족이다, 이런 평가가 나오거든요. 네. 그렇다면 정무 라인을 보강해야 된다. 그래서 천하람 변호사 같은 사람을 빨리 불러야 되지 않겠냐, 이래서 한번 여쭤봤어요. 저는 저야 그런 건데요. 정무 총괄을 할 사람을 빨리 모셔야 돼요. 예, 그게 없어요. 제가 봐도. 그러니까 뭐 기존에 이제 전 국무조정실장 이런 분들을 모셨다고 하는데 그분은 정책적인 부분을 총괄하실 수 있을지는 몰라도 정치인은 아니니까요. 정치인은 아니니까 중진 의원이나 이준석 대표가 맨날 얘기하듯이 김종인 위원장 같은 분을 좀 모셔야 되는 게 맞고요. 그리고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적응해 나가는 과정인데 대구 밀란 이런 발언은 지역과 관련한 얘기는 하면 안 돼요. 예.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에 직전에 이재명 지사도 영남 역차별 이런 거 얘기해가지고 조그만 어떤 소란이 있고 그랬는데 이런 것처럼 지역과 관련한, 특히 다른 지역과 비교하는 식의 얘기는 우리 크지도 않은 나라에서 괜히 지역주의 조장하는 걸로 비춰지기 때문에 꼭 이런 건 하지 말아야 된다. 나머지 일주일에 120시간 이런 부분도 전체 맥락을 봐달라라는 얘기를 하지만 캠프에서는 정치인이라면 자기 말이 언제든지 앞뒤가 잘릴 수 있다. 그럼요. 그걸 염두에 두고 발언해야 된다. 그걸 배워가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언제까지 배우려고. 아니 그러니까 무슨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가 최재형 후보도 그렇고 윤석열 후보도 그렇고 정치 신이니까 양해해야 된다. 그럼 무슨 프로야구 리빌딩 시즌입니까? 아니 근데 최재형 양해는 아니죠. 국민들이 다 평가하시겠죠. 최재형 후보는 어쨌든 옆에 중진 의원도 있고 하니까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윤 전 총장보다는 정부적 판단이 된다.
뭐 그렇게 보여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도. 그러니까 요새 이제 저희 당내에서도 사람들이 좀 높게 평가하는 게 이제 그 뭐 신 변호사님도 변호사님이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법률가 특히 그 중에서도 좀 성공한 법률가들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재거든요. 예. 굉장히 안전한 선택, 그 레드 카펫만 밟으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그 김재영 전 감사원장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레드 카펫 이런 거 요구 안 하고 훅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외성, 이 양반이 샌님이고 뭔가 모범생이고 이런 줄 알았는데 의외의 결단력이 있네 이런 게 하나가 있었고 또 그 잔뼈 굵은 뭐 홍준표, 유승민 이런 분들이랑 이제 계급장 떼고 붙자 이런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어떤 용기 있는 결단에서 우리 국민들이 좀 움직인다 이런 부분을 윤석열 전 총장께서도 빨리 캐치하고 이제 빨리 그냥 들어오셔야 된다 이런 얘기를 또 당으로. 싶습니다. 예, 예. 저는 그 윤 총장 윤 후보에게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요. 많이 바쁘실 텐데 유튜브 좀 그만 보셨으면 좋겠어요. 본인의 워딩이나 이게 나오는 말들이 전부 다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떼려고 한다라는 이야기거나 또는 정통성이 없다 또 뭐 기타 등등 말들을 보면 그 소위 극우 유튜브에서 주로 나왔던 이야기들이 많이 하세요. 그리고 예. 광주를 가거나 대구를 가거나 보면 뭐 이렇게 인파들 사이에서 그 중간에 무슨 뭐 그만 좌파입니다 대답하지 마세요라든지 앞에서 유튜브 찍고 있는 분들 보면 유튜버들 세계에선 다 알만한 소위 극우 유튜버들이 사람을 몰고 다니고 본인들 스스로가 또 이렇게 찍어서 중계를 하고 이러고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 이분이 뭘 생각을 하셔야 되면 황교안 대표 때하고 이준석 대표 때를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황교안 대표 때 극우 유튜버들 애국하는 분들이고 이분들만큼 마음 깊이 애국하면서 열심히 싸워야 된다라고 의원들한테 극우 유튜버들 극 찬양했잖아요. 그 선거 결과와 그다음에 이준석 대표가 극우 유튜버들과 맞짱을 떴습니다. 사실. 그러면서 아주 극우적인 목소리랑 선을 그었을 때 국민의힘 지지율이 어떻게 변동했는지를 저는 윤 총장이 좀 면밀히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예. 네. 알겠습니다. 뭐 이 방송을 듣고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네. 근데 이 각 이제 정치권에 처음 데뷔한 신인 분들이 논란이나 실수를 안 하시려면 교과서적인 얘기하면 돼요. 네, 사실은. 그렇죠. 예. 네, 맞습니다. 그럼 전혀 논란이 안 되는데 조금만 한 마디 더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논란이 생겼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 최재형 그 전 감사원장 같은 경우는 논란이 된 얘기를 아주 안 하고 계시죠. 지금까지 안 하고 있었죠. 예. 근데 뭐 아직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으니까요. 근데 그리고 약간 저는 이제 최재형 원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감사원 헌법에 보장된 감사원장을 그만두면서까지 나는 왜 정치를 하고 나는 왜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가에 대해서 원론적인 얘기지만 그 이야기를 분명히 하셔야 돼요. 파파미라고 그래가지고 파도 미담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대통령의 미담은 아름답지만 미담으로 대통령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최재형 그 전 감사원장이 오늘 김경수 지사 판결에 대해서 민의 왜곡 용납 못하는 사법부의 의지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뭐 교과서적인 얘기잖아요. 네, 이렇게 되니까 논란이 안 되는데 윤석열 후보는 그 국정원보다도 더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논란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저도 국정원 얘기를 굳이 우리가 먼저 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쪽에 보면 어떻게 보면 좋지 않은 역사인데. 예. 그래서 물론 이제 이 사태의 심각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신 얘기라서 이해는 되고 이준석 대표도 뭐 비슷한 취지로 얘기한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아까 신장식 변호사 얘기처럼 국민의 세금 받는 집단이 한 거랑 개인이 한 거랑 어떻게 똑같냐 이렇게 대치기 당하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약간의 어떤 최재형 후보하고 윤석열 후보는 차이점이 좀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생각 들고 오늘 오후 2시에 여야 송영길 이준석 대표 TV 토론이 있었는데 사실은 이렇게 대표 간의 TV 토론을 하면 여당 대표가 불리하죠. 야당 대표는 이제 무조건 공격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방어하기가 쉽지 않은데 오늘 뭐 김경수 지사 재판에 또 우리 장병들 뭐 90% 이상 뭐 확진됐다, 무무대항암 뭐 이런 것까지 다들 이슈가 송영길 대표한테 불리한 거여서 저거를 송 대표가 왜 받았을까 조금 의아하긴 했습니다. 뭐 어쨌든 오늘 토론이 있었는데 그 결과도 뭐 국민들이 잘 판단해 주겠죠. 두 말씀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천하람 변호사, 신장식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